법무부가 올해 약 12억 원 정도 이제 예산을 투입해서 교정시설 냉방 설비 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대요. 실제로 그 교도소 내부 환경이 그 정도로 열악해요. 교도소라든지 구치소 내부의 수용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열악하다는 말은 사실 예전부터 있어 왔었어요. 실무적으로도 6월 중순 정도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처음 이제 교도소 가시는 분들은 못 견뎌하세요. 온도가 상당히 더워가지고 이제 힘든 부분도 있고, 대부분의 교도소가 원래 수용 인원의 120%를 넘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개인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이제 제한적이라는 부분이고, 그런 고온의 환경에서 갇혀 있다 보니까는 그런 어떤 악취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처음 교도소를 들어가시는 분은 정말 못 견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담인데 저희가 고소대리 사건도 많이 하잖아요. 사기를 치신 분이 저희가 고소해가지고 구속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안에 들어가시면 신기하게도 없던 합의금이 만들어져서 나오기도 해요. 복도에 이제 설치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저는 기본적으로 그 범죄자의 인권을 그렇게 신장하는 데 있어가지고 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뭐 밥 이게 뭐냐, TV 틀어라, 뭐 에어컨 틀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양측의 입장을 지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쪽의 주장이 뭐 그렇게 뭐 터무니없거나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은 이제 그 자유형이라 그러죠. 실형 선고로 인해서 피고인이 받는 그 처벌은 신체의 자유 그 자체에 한정된다는 말이거든요. 단순히 이 사람의 어떤 자유를 박탈하는 데를 넘어서 가혹행위로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좁은 공간에 그런 고온에 고습에 그리고 악취에 이 사람을 가둬놓고 30도 후반 40도 올라가면은 거기 안에서 막 호흡 곤란 환자도 나오고 생명에 어떤 지장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노약자라든지 건강에 취약한 분이시라든지 과밀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연 이것을 지금 이대로 두는 것이 맞느냐 라는 고민은 지금 사실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관련해가지고 좀 자문 요청을 좀 받았을 때는 자문 이슈 중에서 한 꼭지가 뭐였냐면은 그 교도관들의 생활이었어요. 교도관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시거든요. 그 안에 수용시설이 아니라 그 복도 있잖아요. 교도관들도 고온과 고습과 그런 악취에서 근무하시는 게 힘드실 거잖아요. 그 안에 갇힌 사람들은 그 여름이 되면 거의 미친대요. 안 그래도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온순하고 뭐 잠잠한 분이 거기 들어가 있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불쾌지수를 넘어서서 스트레스라든지 정신질환이라든지 그런 불만이 정말 극에 달한대요. 그러면 이제 교도관들과 물리적 마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필이라든지 해가지고 교관님들의 어떤 근무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고 상당히 위험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재소자들의 어떤 적극적인 권리 행사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시면서 정말 몸살이시면서 일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또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이 에어컨 설치 논의가 소위 말하면 감방 안에 에어컨을 설치해서 빵빵하게 틀어주자 이게 아니고,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교도관들이 근무하는 그런 복도라든지 그런 곳에 어떤 냉방시설을 조금 갖춰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의무, 주의 의무를 다 하고 교도관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 고민하고 함께 개선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수용자들이 더워서 못 살겠다 소송을 걸었을 때 법원이 이를 인정한 사례가 있어요. 크게는 카테고리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냉난방의 문제와 과밀 수용의 문제로 조금 분리해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 관련해가지고 수용자의 2차례 청구가 있었고 모두 다 청구를 각하시켰단 말이에요. 첫 번째 각하 판결에 핵심적인 이제 논리는 뭐였냐면은 기본권 침해의 구체성이 부정된다. 지금 냉난방 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당했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이거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네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심사할 필요도 없어 라고 해가지고 사건을 안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청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의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부정해가지고 각하를 했어요. 자기 의무는 뭐냐면은 네 말은 알겠어. 근데 네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뭔데? 그럼 교정당국에서 왜 너한테 에어컨을 설치해줘야 되는데?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헌법이라든지 형집행법이라든지 관련 법률에 그런 냉난방 시설을 설치해줘야 된다는 자기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교정당국이 냉난방 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헌법적 판단으로 나아갈 수는 없어 라고 해서 청구를 각하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과 조금 다르게 헌법재판소는 이제 과밀 수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을 가둬두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실형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자유만을 박탈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어떤 최소한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로 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위헌으로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법원은 조금 다르게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과밀 수용을 판단할 때 단순히
면적당 사람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런 냉난방 시설의 제공이라든지 최소한의 어떤 안전한 환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과밀 수용의 불법성이 인정된다라는 취지로 판결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대법원 판례 취지의 연장선상에서 국회 입법도서처도 뜨거운 여름이 형벌이 될 수 있는가라는 리포트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뚝방촌 사람들은 이 여름에 에어컨 들고 그런데 범죄자 틀어주는 거 맞냐? 역차별 논쟁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죠. 취약계층도 못 해주니까 얘네들도 못 해주겠다 이 논의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말하는 어떤 선진국이라는 표현을 쓸 때 취약계층에 관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원과 여건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사실 투여해야죠. 취약계층에 대한 관점과 이 수용자에 대한 관점이 어떤 상충관계가 아니라 그런 어떤 우선순위의 문제 같아요.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수용자에 대한 지원보다는 더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담인데 그 이탈리아인가요? 거기에 교도소는 커피 보트를 준대요. 반대쪽에서는 뭐 남미 국가에 있어서 가지고 그런 닭장 같은 시설에 사람들을 때려 박아 넣어가지고 수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수용 환경은 조금 괜찮지만 그 수용 문화가 되게 엄격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각자 사회에 맞는 각자의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수용 문화도 거기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는 이런 수용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지원하고 보호해야 되는지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 그 중간 어디쯤을 또 함께 찾아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